안녕하세요, 유린모터입니다. 오늘 작업은 구독자분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직접 브러쉬 교체를 시도하셨다가 수리가 안 되어 보내주신 BMW 미니 알터네이터입니다. 뭐가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플라스틱 커버 벗겨주고 바로 문제점이 보이네요. 뭐 코일이 타거나 렉티파이어가 손상됐거나 하는 내용은 안 보이는 것 같고, 브러쉬 홀더가 끊어진 것 같아요. 이 십자 드라이브 나사, 이게 뭐 드릴로 갈아낸 건지 뭐 분해가 잘 안 돼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, 이거 작업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. 브러쉬 홀더에도 전기가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, 이 십자 나사 부분, 체결되는 부분이 끊어져 있네요. 뭐 보셨다시피 브러쉬는 새 걸로 잘 교체를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네요. 요즘 DIY 많이 하시는데, 오늘 영상 보시면 왜 어떤 건 직접 해도 되고 어떤 건 전문가 손을 타야 되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이 부분도 꼭 뭐 전문가가 손을 대야지 제대로 수리가 된다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, 작업하면서 뭐 이런 실수가 생긴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힘들었겠네요. 여기 보시면은 알터네이터 슬림링 깨끗합니다. 전혀 마모 흔적도 없습니다. 배선 연결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차주분이랑 문자도 주고받고 통화도 여러 번 했었는데, 차주분께서 브러쉬는 교체했는데 충전이 안 된다 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거거든요. 뭐 이분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많은 작업들을 하면서 나 브러쉬 교체했는데 충전이 안 됩니다 하고 문의 주시는 분이 많았어요. 사실 이 말을 들으면은 정비하는 입장에서 딱 감이 옵니다. 브러쉬만 바꿨는데 안 된다? 대부분 브러쉬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가 같이 망가진 경우가 많습니다. DIY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. 저도 가능한 건 직접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거든요. 다만 알터네이터처럼 구조를 정확하게 모르고 작업을 하면 작은 손상이 더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이분도 브러쉬 교체한 거 보면은 엄청 깔끔하게 잘 하셨어요, 브러쉬 교체는.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브러쉬 홀더가 파손이 되었잖아요. 이거는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,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손을 대고 하지 않고 유린모터로 물건을 보내주셔서 수리 의뢰해 주신 부분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. 어쨌든 이 알터네이터의 브러쉬 홀더는 사용이 불가하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 홀더에서 마모된 브러쉬는 빼내고 새 브러쉬를 장착해서 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
큰 파손이나 탄 흔적도 없고 슬림링 상태도 나쁘지 않고 코일이나 다이오드 쪽도 정상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브러쉬 홀더, 브러쉬 이것만 교체해주면은 다시 더 쓸 수 있습니다. 알터네이터 분해를 할 때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바로 브러쉬 홀더 쪽인데요. 힘을 잘못 주거나 순서를 모르고 분해를 하면은 플라스틱 브러쉬 홀더가 생각보다 쉽게 깨집니다. 실제로 저도 작업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. 이 브러쉬 홀더 잘 망가집니다. 브러쉬 교체할 때 브러쉬 홀더 안에 남아있는 잔납을 깨끗하게 털어내 주시고요. 스프링 장력도 확인해보고, 이 스프링 장력이 또 약하면은 알터네이터가 또 충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새 브러쉬를 준비를 해서 브러쉬를 장착해 보겠습니다. 이 덴소 알터네이터 브러쉬 교체하시는 거 뭐 어렵지는 않아요. 이 영상 보시고 뭐 따라 하시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. 자, 브러쉬 홀더에 스프링하고 브러쉬를 장착시켜 주었으면 브러쉬 배선을 두 개를 나란히 꼬아주고 납땜을 해줘야겠죠. 납땜하고 꼬아놨던 배선 잘라내면 끝나는 겁니다. 엄청 간단하죠. 음악이나 들으면서 영상 감상할까요? 그 전에 제가 이런 영상들을 어떻게 올리는 줄 아세요?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를 영상 만들으라고 계속 채찍질 하는 것 같아서 아주 열심히 다양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납땜은 냉납 안 생기게 납이 쫙 빨려 들어갔는지 잘 확인하고 납땜을 해주셔야 됩니다. 납땜 자리에 냉납 뜨고 이러면은 조금 열받으면 납이 털려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냉납 안 생기게 꼼꼼하게,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마지막에 전압 테스트까지 하면은 뭐 수리는 마무리가 될 건데요. 그런데 뭐 제가 중간에 막간 타임을 이용해서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얘기 잠깐만 해볼까 합니다.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됐거든요. 생각보다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렇게 직접 부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솔직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도 됩니다.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이걸 매일매일 올려야 하나? 아니면 편집할 때 더 재밌게 만들어야 하나? 어떻게 하면 유익하면서도 덜 지루하게 만들어야 하나?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. 제가 뭐 이 카센터 유림모터를 운영하면서 작업은 매일 하는데 영상 찍을 때도 영상을 잘 찍고 싶고 편집해서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편집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이게 맞는 방향인가 저 스스로도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. 저 이거 유튜브 시작하고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일하는 것 같아요. 토요일도 일요일도 작업을 하거나 영상을 찍거나 편집을 하거나. 아이고,
숨이 차서 힘드네요. 그리고 또 하나 고민되는 게 얼굴 공개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. 저는 뭐 손만 나오고 정비 영상만 계속 찍다 보니까 얼굴 나오는 게 아직은 좀 부끄럽고 괜히 제 자신이 어색해질까봐 망설여지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한편으로는 얼굴을 공개하고 멘트를 하고 뭐 이런저런 설명도 하면서 그렇게 영상을 올리면은 더 신뢰가 생길 것 같고 뭐 구독자도 뭐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.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. 브이로그 같은 거. 정비사 한 명이 퇴근하고 나서 맥주 한 캔, 소주 한 병 하면서 요즘에 즐겨보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퇴근남 유경우인가? 예, 그분 영상 한 번씩 보거든요. 아, 나도 저렇게 얼굴 까고 우리 유림모터에서 상 차려놓고 나 홀로 외식하는 영상 한번 찍어볼까? 이런 혼자만의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건 제가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의견이 되게 궁금합니다. 정비 이야기만 딱 깔끔하게 듣고 싶은지 아니면 가끔 이런 일상 이야기나 정비사 현실 이야기 같은 것도 같이 들어보고 싶은지 댓글로 솔직하게 좀 알려주시면 방향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말 하는 것도 부끄럽네요. 뭐 아무도 관심 없는데 내 혼자 뭔 뻘소리 뻘생각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어쨌든 영상의 마무리는 전압 테스트를 해야겠죠. 테스트기에 장착하고 전압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14V 정도 나와야지 정상 전압이겠죠. 예, 14V 전압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. 이런 고장은 이렇게 수리하면 됩니다. DIY로도 충분히 가능한 수리입니다. 자, 모터를 다시 끄고 다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예, 전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면은 제깍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